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리잘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특집은 망한 기업 부검 시리즈 1편, 요즘 심상치 않은 분위기의 네이버를 준비해봤습니다. 왜 이 기업의 주가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네이버 연매출 6조 8176억 원, 영업이익 1조 3255억 원, 당기순이익은 16조 4776억 원, 시가총액 27조 원 수준, 코스피 랭킹 10위권, 1997년 삼성 SDS의 사내벤처로 시작되어 1999년 정식 서비스 런칭, 현재는 서치 플랫폼,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등 사업을 다각화하며 거듭난 대한민국의 대표 ICT 기업입니다. 우선 최근 5개년 실적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매출 4조 6785억 원으로 시작해 2021년 6조 8176억 원으로 매출은 45%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1조 1792억 원에서 1조 3255억 원으로 5년 동안 영업이익 성장률은 12%로 외형 성장 대비 영업이익 성장폭이 더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평균 영업이익 성장률은 2.5%로 쉽게 표현을 드리면 내 연봉이 5년 동안 한 해에 3%씩만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불안하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불안함의 복선은 비극으로 적중할 때가 많습니다. 성장 답보 상태에 영업이익이 경고했듯이 네이버의 주가가 최근 절벽으로 곤두박질 치며 주주들에게 고혈압 쇼크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2021년 8월 46만 5천 원이던 주가가 2022년 10월 16만 원까지 하락하며 고점 대비 마이너스 65.59%라는 충격적인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랭킹 10위권에 초우량 기업이 1년 사이에 기업 가치가 반토막 이상 떨어지는 기현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네이버의 비극을 촉발한 것은 미국판 당근마켓 포시마크 인수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3일 네이버는 이사회를 열고 미국판 당근마켓인 포시마크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인수 가격이었는데요. 인수 가격이 무려 16억 달러, 2조 3441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네이버가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조 8970억 원의 80%에 달하는 인수가였습니다. 매크로적 불안정으로 현금성 자산 보유를 늘려야 할 시기에 2조 현찰 박치기 판단이라는 옆배팅으로 기업 가치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맙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가 하락에 불을 지핀 것은 포시마크의 최근 실적 및 주가입니다. 포시마크의 실적은 2020년 한 해를 제외하곤 매년 1,400만 달러, 4,800만 달러, 최근에는 1억 달러 가까운 손실을 내며 4개년 도합 1억 4,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억 가까운 누적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주가 역시 고점 대비 80%나 빠지며 이미 시장에선 단물 다 빠진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었죠. 아무리 사업성이 좋다고 해도 매력을 느끼기엔 조금 쉽지 않은 기업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 채널 시청자분들께서는 매번 삼성전자, 하이닉스, 배터리 등 수십조 원짜리 투자가 오고 가는 이야기만 들으신 나머지 에이 토리자라 2천억? 그거 그냥 후나리 기획하며 묻고 더블로 가도 되는 거 아니니?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의 네이버의 상황은 2천억을 묻고 더블로 갈 상황이 안 됩니다. 네이버에게 2천억은 총 영업이익의 20%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영업이익 1,500억 올리는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이나 걸렸어요. 절대로 좌시할 수 없는 금액이고 매크로적 불안정성으로 하방 압력이 강한 상황에 포시마크의 손실까지 어깨동무를 걸고 함께 갈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외국계 증권사들이 죄다 네이버를 매도, 중립으로 의견을 돌린 것도 이 같은 배경이 깔려있는 것이죠. 하지만 네이버가 생각 없이 포시마크를 인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국내 석학들을 때려박은 네이버에게도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사실 알고 보면 포시마크 인수를 통해 글로벌 커머스 기업으로 거듭나는 네이버의 목표가 숨겨져 있는 것인데요. 포시마크 인수 이면에는 매크로적 위기와 내수시장 의존의 한계를 파해 나가겠다는 네이버의 전략이 나름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가 포시마크를 인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네이버가 노리고 있는 2025년 100조 규모로 성장하는 신규 커머스 글로벌 리셀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가 뜬금없이 미국판 당근마켓 포시마크 인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스토리부터 이야기해볼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네이버의 매출 비중 절반은 서치 플랫폼 서비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치 플랫폼은 검색과 디스플레이 광고로 검색할 때 파워링크로 최상단에 뜨는 검색 결과나 화면 한 공간에 광고주가 원하는 상업적 메시지를 노출시켜주는 것을 말해요. 아마 뜬금없이 네이버 한켠에 나랑 관계없는 부동산 광고를 한 번쯤 보셨을 것이고 검색 결과에 광고되는 최상단 결과에 파워링크로 따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렇게 광고를 보고 소비자가 클릭을 하게 될 경우 광고주는 소비자의 클릭 한 번당 보통 5,000원을 낸다고 합니다. 네이버가 검색으로 돈을 쓸어 담는 이유가 있죠. 하지만 잘 나가던 네이버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2017년 87%에 달했던 네이버의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이 2021년 58.1%까지 하락하며 구글에게 검색 엔진 역할을 점차 내어주게 됩니다.
서치 플랫폼으로 50%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던 네이버에게 검색 점유율 하락은 지속가능 경영의 한계 위기를 의미했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하게 된 것이죠. 이후 네이버가 선택한 신성장 동력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등의 신사업입니다. 2020년 비대면 사회 시대 개막으로 폭발 성장하게 되며 DNA가 IT인 네이버가 신사업을 성장시키기 매우 좋은 시장 환경이 조성되는데요. 네이버의 온라인 커머스 사업인 스마트 스토어의 월 평균 개설 개수가 2017년 13,000개에서 2020년 4분기 45,000개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 나비효과로 결제를 담당하는 네이버페이 역시 고성장을 이뤄내 핀테크 사업 진출에 안정적인 주춧돌이 마련됩니다. 비대면 시대로 콘텐츠 시장 역시 활성화되며 2017년 4,600만 명에 달하던 네이버 콘텐츠 월간 이용자 수가 2022년 3월 1억 8천만 명으로 성장. 클라우드 사업 역시 2015년 2,890억 매출에서 2019년 약 5천억 달성에 성공하며 빠른 성장을 이뤄내게 됩니다. 서치 플랫폼 원툴이란 네이버의 한계에서 벗어나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분야의 연이은 성공 신화로 사업 다각화를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이버의 탈서치 플랫폼은 무난히 흥행 가도를 달려가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주가가 영원한 우상향이 없듯이 네이버의 사업 다각화도 한계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네이버의 신사업을 끌어올린 것은 전적으로 비대면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 개막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거래 성장률이 2021년 들어 53%, 40%, 29%, 25%로 점차 둔화되기 시작했고 네이버 1등 플랫폼의 MAU 역시 2020년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던 것과 달리 2021년부터 성장세는 다소 더뎌지게 되고 맙니다. 커머스와 컨텐츠 플랫폼의 약세는 자회사 네이버페이의 위축이라는 연쇄 효과로 하방 압력을 받게 되고 대면 시대 돌입에 재택근무 중단은 클라우드 사업 성장 모멘텀 약세라는 나비 효과로 이어지게 되죠. 탈서치 플랫폼의 일환이었던 신규사업 부문들의 힘은 빠지게 되며 네이버의 성장을 지지해줄 제2의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상황에 닥치게 된 것입니다. 즉 네이버를 성장시킨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등 네이버의 신사업들이 비대면 시대에서 힘을 발휘했다면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온 지금은 대면 문화와 어깨를 좀 걸치면서 오프라인과 섞여있는 플랫폼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때 네이버에게 필요한 오프라인 채널과 이커머스 신성장 동력을 적당히 섞은 난세에서 네이버를 구할 신사업이 혜성처럼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네이버 크림입니다. 크림은 리셀 플랫폼으로 일반적인 직거래 플랫폼과 다르게 판매자가 상품을 크림 검수센터에 보내면 크림이 직접 정가품 여부를 검수하고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직관적으로 리셀, 중고 시장으로 보면 이해가 편한데요. 물론 처음 들으신 분들은 뭐 중고 리셀 뭐 이게 돈이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리셀 시장은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신이커머스인데요. 현재 글로벌 리셀 시장은 2020년 90억 달러에서 2025년 470억 달러, 약 50조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체 중고 거래 시장을 도합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져 2025년이면 770억 달러, 약 109조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들이 마케팅 일환으로 시작한 셀럽들과 콜라보한 신발이 1,100만원, 650만원, 270만원 등 가격이 폭등하며 일종의 재테크 수단이 되었고 높아진 가치만큼이나 새로운 시장으로서 떠오른 것이죠. 특히 이 이야기가 비단 이커머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이 명품만 즐비할 것 같던 백화점도 중고 리셀 매장을 입점시키거나 투자하고 있어요. 현대백화점은 세컨드 부티크 오픈, 롯데쇼핑은 중고나라 인수, 신세계는 번개장터 투자 및 SSG.com 명품 코너 신설로 중고거래 시장 성장 과제를 선취하려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명품향이 가득하던 백화점에 중고관이 들어설 정도로 MZ세대의 한정판 문화와 글로벌 불황으로 인한 저성장 고착으로 중고거래가 인기를 끄는 효과가 작용해 리셀 중고시장은 폭풍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매크로적 성장 촉매, 모멘텀 조성 덕분에 혜성처럼 등장한 크림 사업은 대박이 납니다. 2020년 3월 본격 서비스를 시작으로 1년 만에 이용자 수가 10배 이상 증가했고 1분기 거래액은 약 3,700억 원, 2분기는 3,500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거래 규모를 넘어서 올해는 1조 원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답보 상태에 놓인 네이버의 커머스 분야의 효자로 떠오른 것인데요. 네이버 입장에서 물 들어올 때 확실히 노를 저어야겠죠. 네이버는 크림을 이용해 오프라인 전시몰, 검수 서비스 센터를 확장하며 기존 비대면 커머스 의존 단점을 극복하고 내수 의존도에서 탈피하기 위해 해외 리셀 플랫폼에도 투자를 단행해 한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주요국을 잇는 크로스보더 플랫폼 구축을 나섭니다. 선발주자의 시장 장악으로 우위를 가지는 커머스 시장의 특징을 파악해 2025년 중고시장 100조, 리셀 시장 50조, 커머스 시장의 성장 과실을 선취하겠다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리셀 플랫폼의 꿈을 펼치고 있는 네이버가 왜 2조씩이나 주고 포시마크 인수한 이유에 대해서 슬슬 감이 오시죠? 네이버는 리셀 플랫폼 시장 선취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와 오픈의 사업 확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시아 주요국을 잇는 크로스보드 플랫폼 구축을 통해 내수 의존 기업이란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죠. 네이버가 자회사 크림으로 중고시장에서 재미를 본 상황에 크로스보드를 꿈꾸는 네이버에게 포시마크는 북미 시장까지 진출해볼 수 있는 교두보이자 글로벌 기업으로 탈바꿈을 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진 촉매제입니다. 즉 크림의 흥이 대성공으로 리셀 시장으로 제2의 성장을 노리는 네이버에게 포시마크의 가격은 애초부터 별 상관이 없던 것입니다. 마치 구글의 유튜브 인수처럼 기업에 명운을 걸었던 투자였던 것이죠. 현재 커머스의 영역에서 중고, 리셀 시장의 분야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리셀 시장은 어떻게든 해당 상품을 갖고야 말겠다고 마음먹으면 구매하는 Z세대의 성향과 글로벌 불황으로 인한 저성장 고착으로 중고 거래가 인기를 끄는 효과가 작용한 것이죠. MZ세대는 미래경제 중심이 될 잠재적 소비 주체이기 때문에 기업이 이들을 공략하기 위해 적극 나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기도 합니다. 크림으로 연이은 성공을 경험한 네이버가 포시마크 인수한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겠죠. 물론 현금성 자산의 80%를 한꺼번에 소진한다는 점과 현재 포시마크의 누적 손실 및 수익 실현 시기를 검토해 볼 때 불확실성이 강해져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중고, 리셀, 커머스 시장과 포시마크 모두 안정성 대신 성장성의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본 포시마크 인수가 네이버의 신성장 동력일지 현재 우려대로 네이버의 추락의 시작일지는 이젠 네이버의 경영이 달렸습니다. 리셀 플랫폼 크로스 보더를 노리고 있는 네이버의 전략과 시너지를 잘 낼 수 있길 바라며 아무쪼록 기업의 밸류에이션 상승을 다시금 이뤄낼 수 있도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화이팅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유튜브 토리잘의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